학기예요. 그 한 학기는 16주인데 우리가 이제 3개월 해봐도 딱 6주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10주를 더 해야만 이 책을 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이제 빠르게 해서 앞으로 10주 안으로 다 떼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교재가 또 따로 있습니다. 벌써 이제 만들었는데 그 교재를 갖고 또 한번 공부를 또 하고 이렇게 이제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교재가 또 있습니다. 그거는 아주 심화 과정에서 이제 심오한 것들인데 이제 그런 거를 한번 또 공부 한번 하도록 하고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책을 뭐 출간할 수도 있겠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번에 그 명상 지도자 한국 명상 지도자 협회에서 저기 교재를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그건 60페이지를 A4용 60페이지를 해서 만들었어요, 교재를. 근데 그쪽에서 20페이지만 허용한대. 그래서 다시 원고를 돌려받았습니다. 기입와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난 제본을 해서 여러분들이 한 권 나눠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에 또 좀 동대 서울 동대에서 강의하는 교재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차명상학 개론이에요. 그 개론인데 그것도 좀 부족해가지고 제가 부족한 부분을 다시 이제 문구를 써서 A4 용지로 50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곧 아마 선업 스님이 강의하고 나면은 같이 합본해가지고 정식 책을 출간을 할 거예요. 출간을 하는데 그것도 꽤 내용이 좋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이 책은 장점이 있어요. 좀 허술한 부분이 몇 군데 있긴 있더라도 어떤 점이 장점이 있느냐, 오색찬 명상에 대해서 잘 기술해 놨어요, 이 책은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 책을 다시 만일에 낸다면 두 부분을 나눌 거예요. 행가선 따로, 오식찬 명상 따로 해서 책을 구분해서 내놓을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도 거의 원고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제가 원감 바빠가지고 이거는 이제 16주 걸리니까 6주 지니까 10주 안으로 이 책을 다 끝내도록 할 겁니다. 얘기하자면 우리 몇 페이지 공부할 자리죠? 53페이지입니까? 네, 53페이지. 제가 53페이지에 보면은 고요함과 지혜를 일으키는 도구가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제 수단, 이렇게 써야 되는데, 도구란 말을 제가 썼어요. 가감하게 썼지만은, 수단이에요. 다른 말을 하면. 여기 이제 간단하게만 얘기를 할게요. 원래 이제 수행 체계는요, 개정이 사막이에요. 개정이 사막이기 때문에, 이 개정의 사막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다선의 세 가지 바탕 개정이 사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정이 사막에 대해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안 읽어봐도 되고요. 제가 그냥 설명만 쭉 할게요. 개정이 사막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그냥 한문적으로 개는 어떻고 정은 어떻고 해는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 수행에서는 이것이 어떤 식으로 연관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개정이 사막은 명상체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차명상 체계도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정과 지혜를 일으키는 도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개정이 사막으로 전부 다 일괄적으로 얘기를 하고 수행 단계를 얘기하고 오늘 잘하면은 낯선도 한번 해보고 제가 가사를 읽지 않는 것은 가사를 읽으면 좀 위압감이 생길까 싶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편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이게 이제 알아차림하고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이냐면 감각기관을 단속하게 됩니다. 감각기관을 단속하는 것이 도덕성 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집중을 하게 되면은 이 집중을 하게 되면은 여기 뭐가 생기느냐 마음의 고요함이 삼매가 생깁니다. 또는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정이란 말을 많이 쓰죠. 삼매 선정 마음의 고요함이 생기는 거죠. 내가 사유 통찰을 하게 되면은 지혜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 전부 다 상호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상당히 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이에요. 알고 보면은. 그래 개정의 사막을 명상체계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명상체. 그리고 서로 이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알아차림을 하면 어떻게 감각기관이 단속이 되느냐? 이렇게 하면 명상이라고 우리가 하면은 명상은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게 기본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들 살면서 막 부딪히면 살잖아요. 부딪히면 살면서 반응하는 내 느낌이 그 사람에 대한 느낌.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하고 반응을 하면서 마음이 일어나는 감정, 그 다음 생각, 이런 것을 알아차리는 거죠. 상대의 태도를 알아차리는 것도 아니고, 상대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도 아니고, 상대의 생각을 알아차리는 게 아니에요. 반응을 하는 나의 느낌, 내 감정, 내 생각을 알아차리는 얘기하죠. 그것이 돼야만이 저절로 상대가 어떤 의도로 나에게 왜 저런 얘기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냥 상대의 의도부터 파악하는 게 아니고 반응하는 나 자신부터 보는 것을 명상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이게 왜 체계라고 명상의 체계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거는 뭐하고 관련있는가 하면 명상의 대상하고 관련있습니다. 결국 명상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요건 이제 알게 된다 이거죠. 요 대상이 뭔지를 사람들은 잘 몰라요. 요것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명상의 체계를 통해서 명상의 대상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하나하나 이제 그 과정을 한번 얘기를 해보죠.
여러분 그 찻잔 다 있죠? 내놓으십시오. 그리고 찻잔 차를 따르십시오. 따르고 우리가 이걸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이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응용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명상이 일상생활에 그대로 적용이 안 되고 그것이 우리가 실생활에 도움이 안 되면 버려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생활 그대로 응용이 되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해서 이제 우리는 스트레스부터 자기를 보호하고 스트레스로부터 보호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번뇌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저 사람으로부터 나를 보호한다가 아니고 저 나쁜 놈으로부터 나를 보호한다는 게 아니고 번뇌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에요. 그럼 번뇌는 자기한테도 일어나지만 상대도 일어나거든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보면 사람은 미워할 게 없어요. 사람을 부리는 것이 번뇌입니다. 그 사람을 부리는 건 그 사람의 감정과 생각이 그 사람을 부리는 것이지, 사람이 번뇌를 부리고 사람이 감정을 부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준비는 됐습니까? 찬물이 다 준비됐으면 우리 행다선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행다선을 이제 해보면서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황당한 사람을 만날 경우가 있죠. 저는 어제 그 황당함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세계 선차 뭐 세미나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주제 발표를 해달라서 턱 갔더니만 1시간 더? 정말 불이 나게 갔어요. 갔더니 1시간 반이 안 돼. 여기 오신 분 계시죠? 그때 한번 손 들어보시죠. 아, 이거 제 분이다. 그래서 이제 기다릴 때는 막 웬걸 1시 반에 시작하는 게 아니었지. 그래서 이제 보니까 거의 한 2시나 돼야만이 시작하는 거 생각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일정상 2시에 떠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가야 되겠다 하니까 이제 부랴부랴 이제 한번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한 20분 정도 주제 발표하고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재밌는 것은 주최자가 없었어요. 아무도. 황당함을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이해를 했어요, 제가. 왜냐하면은 거기가 일정이 한 자리에서 한 게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 이동하는 것을 계산에 안 넣은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을 계산에 넣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하니까 이쪽에서 행사하고 다시 이쪽으로 오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죠. 제가 보니까 그렇게 생각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황당한 경우도 생기고 아주 곤란한 처지에도 딱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례를 아마 들어보면은 그 전에 얘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서쪽 새 마을이라고, 옛날에는 요즘은 영꽃 마을이라고 바꿨다 하대요. 그 어머니가 늘 와가지고 아이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 그 어머니는 아이를 위해서 일주일에 두세 차례 와서 봉사를 해요. 거기 와가 너무 눈물을 흘리는데 그 아이가 몽골리즘이 걸려 있어요. 몽골리즘. 그 몽골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전인자 하나 더 많이 갖고 태어나서 손도 몽땅, 코도 몽땅,
몽골 사람같이 생겼다. 몽골리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스님이 물었어요. 어째서 이렇게 아이를 보면서 그런 눈물을 흘립니까? 하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 저 아이는 막내딸인데 아이가 생겼을 때 집안에 안 좋은 일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너무 골치 아프고 배는 점점 불러오고 아스피린을 힘들 때마다 아스피린을 하나씩 먹었더니만 그만 이 아이에게 악영향이 줘서 정신지체 장애인을 태어났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죄책감이 시달리는 거죠. 아이만 보면 죄책감이 시달리는 거죠. 만일을 걸을 때 이분이 명상을 했더라면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골치 아프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그때마다 알아차림을 한다. 예. 그러나 알아차림한다 하는 거는 뭔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반응하는 내 느낌, 감정, 생각을 체크를 한다. 알아차림을 한다면은 어디 될까? 그죠? 그렇게 되면 알아차림하면 훨씬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요. 그거 한 가지만 하더라도. 그러면 또 약을 안 먹게 되겠죠? 약을 안 먹으면 아이는 정상으로 태어났을 거고, 아이가 정상으로 태어나면 그 어머니가 죄책감이 시달릴 이유가 없는 거죠. 태어난 아기도 정상적으로 태어나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그것을 처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 약에 의존하다 보니까 태아에 악영향을 준 거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아스피린 꽤 많이 먹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걸 생각해보면 아스피린만 먹었기 위해서 다른 약도 먹었겠죠. 생각해보면 얼마나 아이가 그럴 때를 지경을 갔으면 그럴 때 대상에 반응하는 내 감정, 생각, 느낌을 알아차렸을 때 내 마음을 안정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도덕성이에요. 계략하는 것은 감각기관을 단속하면서 도덕성을 지키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감각기관이니까 눈이라 하는 거는 눈은 도둑놈으로 봐요. 항상 모양이 좋고 색깔 좀 가지려는 하는 거. 싫으면 배척하는 거죠. 소리도 보면은 좋은 소리는 받아들이고 가지려고 하고 싫은 소리는 배척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둑놈이야. 눈, 귀, 코, 혀, 피부, 의건 이런 건 대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집착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잘 단속하는지가 참 중요해. 그래야만 감각기관을 단속해야만이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한번 자 우리 횡다스를 한번 해보죠. 약식입니다 이거요. 자 한번 해봅니다. 천천히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들고 천천히 잡으러 갑니다. 천천히요. 자 잡습니다. 잡고 들어봅니다. 들고 당겨서 자 빛깔을 보고 향기를 맛보서 한 모금 마십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았을까? 알아차린다는 건 안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미처하게 알아야만 많이 알아요. 여러분들이 물어볼게요. 이렇게 들고 마시는 동안에 감각을 몇 가지 정도를 체크했습니까? 기억이 안 나죠? 거의 한 5가지? 그거 많이 했네요. 그러면 한 5가지 체크를 했다면 알아차림이 좋은데 그냥 들고 그냥 마시고 내려놨다 그러면 그냥 마시고 내가 알았다는 정도지 체크가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뭐라 하는 거면 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알아차림은 의식을 아주 칼날같이 날카롭게 하는 미첩하게 하는 특성이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건 너무 민감하면 안 좋지 않느냐 하지만 내가 알아차림에 의해서 민감성은 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알아차림이 없는 민감한 것은 그것은 히스테리로 오는 거죠.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럼 뭘 알아차리냐? 감각을 알아차려야 돼요. 감각을 왜 알아차려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은 감각은 고통의 원인이에요. 감각에서 각가지 감정과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안 좋은 감정은 탐욕, 즐거운 감각은 탐욕으로, 싫은 감각은 분노로, 무덤덤한 감각은 의식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이 탐진치에 대해서도 수많은 또 번뇌를 일으켜요. 얘기하자면. 근데 감각을 알아차리고 있으면, 감각을 체크하고 있으면 거기에서 더 이상 감정의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다 끊어져 버려요. 즐거운 감은 즐거운 감각이 끊어져 버리고, 싫은 감은 싫은 감각에서 끊어지고, 무덤덤한 감각이 끊어지는 거죠. 딱 끊어져 버리면은 감각기관을 단속한다는 거죠. 우리는 눈을 보고 가지려고 하고, 귀로 소리를 듣고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딱 끊어져. 감각에서 끝나니까. 우리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감각이 일어나잖아요. 감각기관을 통해서 감각이 일어나는데, 감각을 통제해보니만 감각기관의 제 기능을 스톱하는 기능을 가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죠. 자, 이 찻잔 잡으러 갈 때, 천천히 갈 때는 이 공기와 손이 접촉해서 온 느낌이 있죠. 그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럼 딱 잡으면은 손아가 딱 이 찻잔을 잡았을 때 딱딱한 매끄러움을 감각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럼 드는 걸 뭘 알아차리죠? 무게감. 그래 이제 앞으로 딱 오면은 물이 찰랑찰랑하는 것을 체크하고, 이제 잔잔해지면은 향기를 맡고 맛을 봅니다. 그럼 여기 입술이 딱 접촉했을 때 느낌. 이제 맛을 보잖아요. 맛을 보면은 맛을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려놓으면은 이 무게감. 그리고 또 놓으면은 딱 소리 나죠, 이렇게. 소리 나고 부딪히는 접촉을 느끼는 거죠. 느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을 떼면 딱 이렇게 가전에 딱 오는 거.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알아차린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우리가 차 명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알아차림하는 훈련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이걸 연장할 때는 집에서 뭘 하는가, 설거지 할 때나 청소할 때 이런 것도 알아차림이 계속, 걸어갈 때는 발바닥 감각 알아차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직관의 힘이 좋아져요. 직관. 우리 육감이라는 말을 쓰죠. 비슷한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알아차림이 좋아지면 굉장히 미흡하게 이 빠르게 지나는 정신작용도 다 알아차리게 돼요. 생각이 아주 찰나지간 일어나 사라지는 것도 탁 캐치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알아차림 영역은 감각에서 생각 알아차림 쪽으로, 이 감정을 알아차림 쪽으로 이제 이행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알아차림이 좋아지면 그 다음에는 마음의 본성을 알아차릴 수가 있는 쪽으로 갑니다.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는 걸 캐치해내는 힘이 나중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아차림이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걸 하게 되면 감각기관을 단속하게 됩니다. 그래 다시 한번 해보죠. 자, 들어서 자, 잡으러 갑니다. 자, 잡으러 가고 딱 잡고 들고 자, 보고 마시고 살짝 내놓습니다. 자, 이거는 뒤에 가면 또 이제 한번 하겠는데, 이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 감각기관을 단속하게 된다.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상대의 나를 막 비난을 했다. 비난을 했는데 화가 울컥 올라왔다. 그럼 수행을 하지 않은 사람은, 알아차림 없는 사람은 같이 막 삿대질하고 고함을 지르고 심지어는 이단 냅치기까지 가는 거죠. 생각해보면 뻔하잖아요. 근데 조금 점잖은 사람은 상당히 그렇게 하더라도 울컥하지만은 참죠. 인격이 좀 있는 사람은 그래도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가면서도 속으로는 기분 나쁜 감정이 계속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만일에
알아차림 훈련된 사람 어떻게 할까요? 그죠? 상대 비난하고 이러면 울컥 올라오는 걸 딱 지켜보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다 점잖게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조금 이제 알아차림 힘이 좋으면 울컥 올라오는데 탁 멈춰버려요. 또는 울컥 하다가도 턱 내려가버려. 알아차리면 또 알아차리면 아주 좋은 사람은 막 비난해도 전혀 동요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알아차림을 해서 자기 감각기관을 단속하는 것까지는 뭔가 하면은 비난에 대해서 첫 번째 요에 딱 속하는. 두 번째는 딱 멈춰요. 네. 세 번째는 감정이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에 도달한 사람이 있고, 두 번째 단계에 도달한 사람이 있고, 세 번째 단계에 도달한 사람이 있어요. 요까지는 감각계를 단속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감정을 알기 때문에 자제가 돼 있는 거야. 또 올라오다가 탁 멈춰도 벌써 상대에 대해서 자제하고 있는 거죠. 감정이 내려가는 거 마찬가지고. 그는 요것이 여기까지 왔을 때 네 번째는 울컥한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바로 산매 현상이에요. 마음이 고요함이에요. 그러면 벌써 여기에서 감각기관 단속하는 데서 감각기관을 단속하는 게 아니고 뭐가 단속되죠?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상대가 뭐라 하더라도 동요가 없어. 그런데 여기에 올 때는 왜 이럴까? 요거는 어떤 상황인가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사유 통찰이 있죠. 요거는 분석이 들어갑니다. 분석. 어떤 분석이 들어가느냐 하면 상대가 분노를 느끼면서 자기를 다 격발을 할 때 그 사람이 왜 저렇게 할까 분석을 하는 거예요. 화가 안 일어나. 분석하면서 저 사람이 이래 해서 나에게 저렇게 화를 내고 비난을 하는구나 이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감정 안 일어나요. 오히려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과 연민심을 내는 마음이 생기면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 사랑과 연민심 왜 낼까? 당신은 나를 비난하고 하지만 번뇌에 의해서 당신이 그렇게 나를 비난하지. 당신은 나는 원래 바탕이 같다. 한 뿌리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왜?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유 통찰 내용이 뭔가 하면은 상호 의존이에요. 통찰 이게 내용입니다. 사유 통찰의 내용이. 그래서 상호 의존이라고 하는 것은 평등하다는 뜻이죠. 평등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화를 안 내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람을 이해를 하죠. 이런 똑같은 것이 알아차림에 출발해서 그 알아차림에서 집중이 생기고 그 알아차림이 이 사유 통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개정해락하는 게 딱 저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단계입니다. 도덕성에서 집중,
집중해서 지혜, 단계를 얘기합니다. 개정의 사막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처음 알아차림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들고 놓고 마시고 하는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먼저 사람들이 가르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찻잔 들고 놓고 하는 알아차림을 먼저 가르쳐야 돼요. 얘기하자면. 그리고 이제 걸어갈 때도 발바닥 감각 알아차리면서 걸어라 그러고. 우리가 이제 그거부터 해야 돼요. 그거부터 이제 제대로 되면은 쉬워지는 거죠. 그럼 개정의 사막이라고 하는 게 수행 단계이고 상호 의존성을 갖고 있어요. 되게.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 얘기를 하면, 경전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스님 세 분이 가는데 그 앞에서 그 도시에서 제일 예쁜 미녀가 신녀의 부축을 받고 오고 있다. 한 스님은 한 발짝 뛸 때마다 자꾸 그 여자를 보는 거죠. 그 미모에 홀려가지고. 두 번째 스님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안 봐버리고, 세 번째 스님은 아예 보지도 않고 지나가는 거죠. 그 부처님께서 안한 존자에게 얘기를 해요. 세 명의 스님 중에 누가 경지가 제일 높니? 네. 첫 번째 당연히 아니죠. 그죠? 두 번째는 한 번 보고 두 번 보면서 벌써 자기가 지금 보고 있다, 지금 저기 반응하고 있다 하는 걸 알아차려서 그 다음에 딱 멈춰버린 거고. 세 번째 아예 반응을 없는 거죠. 반응이 없는 거는 바로 개정, 정상태입니다. 정상태에서 그 위로 올라오는 거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하면서 딱 멈추는 건 첫 번째 감각기관을 단속하는 단계예요. 요즘 백일의 남구님이라는 TV를 봅니까? 네. 그걸 보면서 감각기관을 단속 좀 해봤습니까? 감정이입에서 너무 좋아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좀 위험해요. 감정이입을 하면. 좋은 것과 감정이입하면 좋은데 나쁜 것과 감정이입하면 신체 망치는 거예요. 그 감정이입은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이 정신병의 하나로 뭔가 하면 대상과 동일시하는 게 있어요. 근데 알아차림하면 대상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대상과 동일시하지 않다면 뭐하고 동일시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 자기 감정과 생각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느낌하고도 동일시하지 않아요. 내가 우울증이 빠져도 수행하는 사람은 그 우울증하고 동일시하지 않아요. 동일시하지 않기만 하면 옥상에 뛰어내리는 일은 없어요. 자살하는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게 동일시하지 않는 일에 뭔가 알아차림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알아차림 하나가 슬픔과 비탄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연체경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이게. 그래, 개정의 사막이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얘기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러분 읽어보면 돼요, 그냥. 55페이지로 옵니다. 인과 법칙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읽어볼게요. 수행에는 동기가 필요하면 무척 중요합니다. 모든 생명의 괴로움을 자각하면 수행하고자 하는 동기가 일어납니다. 이 동기가 바로 모든 생명, 모든 사람들을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그러기 위해 지혜를 일깨워서 수행함으로 이것이 원인이 되어 깨달음이라는 결과를 이룹니다. 따라서 수행은 모든 인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기가 원인이 되어서 깨달음이라는 결과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기가 없으면은 수행을 할 수 없으면 명상을 못 합니다. 그게 인과 법칙이라 했는데 동기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얘기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차명상을 배우면은 차명상 배우는 동기가 있어야 돼요. 동기가 없으면은 생각해보고 조그마한 동기라도 만들어내면 됩니다. 내 이걸 해서 내 스트레스 좀 덜 받겠다. 이것도 동기가 됩니다. 내가 이걸 해서 다음에 좀 가르쳐야 되겠다. 이것도 동기가 되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게 이제 뭐든지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 그래서 수행을 인지라고 그러고 수행 결과를 과제라고 합니다.
인지에서 과지 이런 거죠. 과락하는 거는 결과를 내죠. 과지. 딴지자 쓰는 거는 이거는 이제 마음의 표현이에요. 땅은 어때요? 땅이 씨앗을 뿌리면 사기 돋고 잎이 올라와서 열매를 맺잖아요. 마음도 그래요. 마음에다 씨앗을 심으면 그 결과가 옵니다. 내가 참 명상을 배우겠다는 동기를 마음에다 딱 심으면 그에 합당한 결과가 생겨요. 그걸 과지예요. 예를 들어 계락하는 것이 과지가 되고 인지가 되고 해는 과지가 되겠어요. 느낌. 이거는 이제 인지 본인이죠. 요 지에 요 것이 이제 과지가 돼요. 그럼 딱 이래 보면은 수행 단계를 이렇게 여기 간다는 거죠. 그럼 개가 정 속에 있고 해 속에 있고 또 정은 개 속에 있고 해 속에 있고 또 해는 정 속에도 있고 개 속에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승가기가 너무 나와 있어요. 청전도론도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청전도론 얘기도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냥 한 번 더 리바이벌을 하면은 그런 거죠. 부부싸움을 내가 여자가 그만 붙들어서 진정을 간다. 가다가 언덕을 넘어가는 스님을 봤어. 스님이 너무 잘생긴 거야. 그래서 마음에 혹해가 저 스님을 내가 한번 유혹을 해봐야 되겠다. 가서 치아를 드러내고 막 웃으면서 말을 걸었는데 스님이 미동도 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실패를 봤어. 그럼 이제 웬 남자가 쫓아와서 일하는 여자가 지나가지 않더나 자기 부인을 찾는 거지. 스님이 말씀은 그런 얘기. 청년 도론대로 얘기하면은 지나가긴 지나간 것 같은데 여자는 모르겠고 뼈 무디기가 지나갑니다. 이렇게 하는. 그럼 그 스님은 무슨 수행을 했는가 하면 100골간 수행을 하신 거야. 근데 치아가 햇빛에 반사되니까 치아를 통해 뼈가 연상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여자를 이쁜 얼굴을 보는 게 아니고 몸에 있는 뼈가 보인 거지. 그래 뼈 무디게 지나가더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뼈를 본문에서 그 스님은 뭘 자기 마음을 단속한 거죠. 마음을 단속했기 때문에 그 개가 되는 겁니다. 얘기하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마음의 동료가 없는 거죠. 정 속에 개가 작용한다. 이런 말도 되는 거예요. 어쨌든 자 청년 도론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런 이야기. 비구는 여자를 볼 때 여자를 보지 말고 비구리는 남자를 볼 때 남자를 보지 말아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개품이 나오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청전도론은 개정의 삼학으로 되어 있는 그중 개품의 요 얘기를 하고요. 정품은 사마타 수행, 해는 이파사나 수행에 대한 얘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정해로 딱 청전도론은 그렇게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명상체계라는 거예요. 개정해라는 거. 그래서 명상 대상이 뭐라고 알게 됐느냐? 명상 대상은 결국 가서는 모든 변하는 거예요. 상호오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가 없다고 아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회통찰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는 개에서 명상의 대상은 뭡니까? 대상을 통해서 내 감각기관을 단속하는 거. 두 번째는 뭘 얘기하는가? 대상을 통해서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 세 번째는 아예 그 대상이 실체가 없는 상호 우전하고 있고 시간을 매 순간 변하고 이런 걸 보는 거죠. 얘기하자. 그게 사회통찰의 그리고 명상의 대상을 알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넘어갑니다. 자, 자비다서는 수행 단계는 뭐예요? 네 가지 비유입니다. 61페이지 보면 명상에는 세 종류의 유형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대상을 해석, 분석하거나 분별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다. 계획하고 고민하고 구하고 원하는 모든 것, 즉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기 중심주의적인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마음을 상대방 중심인 자비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공정의 지혜로 번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건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이거는 제가 보는 유형이기도 해요. 그럼 이건 뭐를 얘기하는가? 내려놓는다. 예. 첫 번째, 이 분별하지 분석하지 그냥 내려놓기만 한다 이거죠. 너무나 간단한 방법이에요. 얘기하자면. 근데 이거는 지혜가 없는 거죠. 내려놓기는 가능. 예를 들어가지고 상대가 날 비난한다. 비난을 할 때 감정이 탁 올라오고 알아차리기만 하는 게 아니고 한 발 더 나아가 이렇게 하는 거죠. 간단하게 감정이 탁 올라오면 한번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어깨 힘을 쫙 쭉 세우는 거. 내 감정이 올라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탁 하고 가만히 있어버리는 거예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 가만히 있으면서 호흡이 들어갔다 나갔다 안 하고 곳곳을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시선은 저 사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은 곳곳이 두고 있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정이 쫙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에선 핵심적인 뭐냐는 거죠. 자, 한번 해보죠.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죠. 이것도 하나의 명상이기 때문에 이런 자잘한 명상법을 알면 응용이 무궁무진해요. 학생들이 학교에서도 애가 떠들고 이러면은 이걸 시키면 돼요. 네, 이 방법을 시키면 아주 조용해집니다. 그러면 몇 분 정도? 30분 내지 1분 정도. 굉장히 간단한 방법을 쓰는 거죠. 그럼 이런 걸 자잘한 걸 잘 알아야 돼요. 알면 이런 것이 마음을 이렇게 진정시키고 가라앉히는 방법이구나. 이런 걸 여러분 이제 아셔야 됩니다. 자, 해보죠.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내쉴 때 어깨 힘을 쭉 뺍니다. 척추는 곧게 세우고 자, 시선 곳곳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 지켜보십시오. 자, 됐습니다. 자, 1분도 안 걸렸습니다. 이게 이제 감정을 쫙 내려놓는 방법이에요. 자, 이게 이제 왜 내려놓는다는 말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은 몸에 힘을 뺀다는 뜻이 있어요. 몸에 힘을 빼버리면 딱 내려놓게 되는 거. 뭐가 마음이 밑으로, 감정 밑으로 쫙 깔아놓는다는 거죠. 깔았기 때문에 내려놓는다, 이러는 거. 너무나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 다음 처음에는 코끝을 보고, 이제 한 15초 지나면 이제 호흡을 보잖아요. 호흡을 지켜보고 있으면 벌써 감정이 내려가고 없습니다. 더 잘 하려고 그러면은, 한 번 들이쉬고 내쉬는 걸 한 번, 두 번 들이쉬고 내쉬고 두 번, 숫자를 한 10번만 딱 헤아리면 돼요. 요거는 수식관인데 10번 헤아리는 것은 청년도론에 나옵니다. 그 기본이 딱 10번만 헤아리는 거예요. 20분, 30분 또는 100번 이렇게 하면 아주 상기가 생겨서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딱 10번만. 이거 이제 살아난 마음을 깔아앉히는 방법, 감정을 내려놓는 방법이에요. 근데 왜 어깨에 힘을 빼야 되느냐? 자, 이야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힘을 빼지 않으면은요, 힘이 들어가 있는 곳에는 여기에 뭐가 생긴 기운이 뭉쳐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심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심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망상이 생겨요. 그래서 어깨에 힘을 딱 빼면 온몸 힘이 탁 빠지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으면 망상이 훨씬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럼 그 이유가 또 뭐냐 이러면은 이런 거예요. 이건 이치를 알고 하면 훨씬 좋아요. 기운이 있는 곳에는 항상 심리 현상이 항상 있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는 기운의 흐름도 있지만 기운이 있는 곳에는 항상 망상이 생긴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바람 요소, 에너지가 의식에 영향을 주면 망상을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운하고 마음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참명상할 때는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 어깨에 힘을 빼라는 거죠.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척추를 고추 세운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고추 세운다, 곱게 세운다 이렇게 하십시오. 고추 세운다 이러면은 벌써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중학교에 가가지고 그 가운보살이 척추를 고추 세웁니다 이러니까 학생들 와 하고 웃었어. 고추가 고추로 보여. 중학생들인데 벌써 그거 다 말 그렇게 연상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거 언어를 잘 써야 돼. 곱게 세운다. 그래야 이제 빌미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의식 곳곳을 두지만은 집중이 좋으면 호흡을 볼 수가 있고 호흡을 조절하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 지켜보기만 해야 됩니다. 숫자를 헤아리면 더 좋고 딱 10번만 헤아리.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10번 헤아리는 것도 벌써 한 30초 이상 가는데 잘못하면은 그래서 이걸 할 때도 한 10초나 15초 정도 충분해요. 그 다음에 엔다를 하면 돼. 이 집중 명상이기 때문에 이걸 자주 하면은 15초 동안 집중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삶에 영향을 줍니다. 아이들에게는 성령이 오를 수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애들 시험 칠 때도 너 막 산란하고 이러면은 그냥 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이렇게 곱게 쉬고 곳곳에 잠시 두라. 한 10여 초만 된다. 그럼 마음이 안정되면 다시 시험 문제를 풀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 돼요. 내려놓는다는 뜻이 그런 뜻이고요. 그래도 감정이 막 올라가 안 된다. 두 번째 방법을 알려 드리죠. 두 번째 방법은 이런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양동이 알죠? 양동이 물에 막 차있다 보고 양동이 물에 구멍이 뚫려서 물이 줄줄줄 새는 것을 연상을 해야 돼요. 구멍이 뚫려가지고 물이 차있는데 물이 점점 흘러내립니다. 자, 요걸 해보겠습니다.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내쉴 때 어깨 힘을 빼고 척추는 곱게 세웁니다. 자, 시선은 곳곳이 잠시 둡니다. 자, 온몸에 물이 꽉 차있다고 상상하고 머리부터 물의 수위가 점점점 내려간다 상상합니다. 양동이 물의 수위가 내려가듯이 머리부터 차츰차츰 목으로 가슴으로 쭉 내려갑니다. 배로 그리고 다리 쪽으로 쭉 내려서 발가락으로 한 번 더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 해보십시오. 양동이 물의 수위가 점점 낮아지는 거.
없습니다. 이 방법은 상상을 이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거는 뭔가 하면 자꾸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일 누가 막 화가 난 저를 막 자기한테 달려든다 막 이럴 때 이 어깨 힘 빼고 숨을 들이쉬고 내 척추를 곧게 세워도 잘 안 된다 이러면 두 번째는 연달아서 무리 수위가 점점 낮아져서 쫙 내려오는 거예요. 차분하게. 그렇지 않으면 같이 막 싸우면 손해예요. 같이 싸우면 손해입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 주먹 들고 때리려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잽싸게 도망가는 게 제일 좋아요. 네, 도망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지 않는 이상 위험을 느끼면 과함을 막 사람들 도움을 요청하고 도망가야 돼요. 얘기하죠. 요즘은 막 사람들 죽이고 이러니까 그걸 생각해봐요. 그렇지 않은 이상은 좀 화가 나고 이러면은 자기 마음을 다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은 그런 방법이에요. 얘기하자면 물론 이제 이 방법은 통찰 사유를 통해서 이치를 알고 하는 방법도 있긴 있지만요.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은 뭔가 하면은 이 자기 중심주의적이고 이기적인 메타적인 마음을 자비심을 딱 전환해버려요. 이 방법은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상대가 막 나에게 힘들게 하고 욕을 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첫 번째는 저 사람도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저렇게 한다. 같은 것이라도 내가 화를 내는 건 아닌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너 나는 평등한데 같지만 자기 행복을 위해서 나한테 저렇게 힘들게 하니까 같은 사람이 내가 화 안 내는 게 더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래도 내가 저 사람을 한번 이해해 보겠다. 그 다음 상대방 입장에서 저 사람 왜 화를 내고 저렇게 하지? 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생각해보면 그 사람한테 이해가 생기면 감정이 까맣게 돼 있어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래도 안 되면 세 번째는 저분은 나의 정신의 성숙을 시키기 위한 선생이다. 스승님이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화가 안 깔아주면 저분 전생에 나를 낳아주신 길러주신 어머니다. 이런 생각을 어머니니까 내가 화낼 필요가 있긴 내 은혜를 입었는데 이렇게 딱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탁 바꿔 자비심을 전환하는 방법. 이 방법. 이거는 자다선 비다선이 사는 방법. 상대를 초대해가지고 바로 대놓고 못하면은 차방에 앉아가지고 나를 화나게 하고 한 사람 초대해가지고 차를 대접하고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좀?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런 것도 이제 알면 참 명상이 다양하구나. 이건 심리 치료하는 데 아주 좋아요. 이 방법은.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어디 힘을 쭉 빼고 척추는 곧게 세웁니다. 자, 세우고 코끝에 잠시 시선을 둡니다. 자, 앞에 차자를 보고 차자를 잡으세요. 잡고 이 행다선에 들어갑니다. 자, 딱 잡고 차 물이 움직이지 않을 때 가만히 색깔을 보고요. 자, 향기를 맡고 맛을 음미합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다시 한 모금 더 마시고요. 그리고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고 가만히 눈을 감고 자, 차방을 또 옵니다. 앞에 차상이 있고 다관, 물 식힌 그릇, 명상 찻잔, 차통, 차숟가락, 차수분이 있고요. 자, 오른편에는 물이 끓고 있습니다. 밥에 물이 끓고 있네요. 자, 왼쪽 벽에는 다선 일미 축자가 걸려 있어요. 그리고 창문에 햇빛이 들어와서 방 안이 환하고 뜰 앞에 있는 연못 연꽃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힘들게 한 사람을 초대합니다. 자, 문 앞에 나가서, 자, 그분이 들어옵니다. 서로 수인사를 하고, 자, 맞은편에 앉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감 뚜껑을 열고, 자, 뜨거운 물을 붓고, 자, 자기가 좋아하는 녹차나 오룡차 등 차를 넣고, 자, 물을 뚜껑을 닫고, 상상 속에서는 사실같이 생생하게 하는 게 좋아요. 자, 묻힌 그릇에 차를 쭉 따라 냅니다. 자, 그러면 찌꺼기는 깔았죠. 그럼 상대편의 차잔 차를 따르고, 내 편에 차잔 차를 쭉 따를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따르고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는 잊지 말아야 돼요. 얼굴에는 그 사람의 심리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윤곽이 있는지, 승이 났는지, 굳어 있는지, 전혀 반응 없이 무덤덤한 얼굴인지를 살핍니다. 그리고 차를 마시기를 권유를 하세요. 자, 상대의 찻잔을 들고 차를 마시면은, 본인도 찻잔을 들고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그리고 찻잔을 내려놓습니다. 상대도 내려놓으면 그분을 위해서, 기원을 해주는 게 좋아요. 이 차를 인연을 해서 몸의 고통과 정신적인 고뇌에서 벗어나 늘 평안하고 행복하십시오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원을 해줍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하십시오. 당신이 나를 힘들게 하고 모욕을 주고 하지만 내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 차로 인연을 해서 늘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그분에게 더 좋은 멘트가 있으면 한번 해줍니다. 자, 한번 해보십시오. 자, 죽배 딱 한번 칠게요. 자, 그리고 다시 얼굴을 보고 그 얼굴에 아직까지 화가 안 풀리면 또는 굳어 있으면 윤곽이 드러나 있지 않으면 다시 차를 공량 올리면 됩니다. 자,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돌아왔다면은 자, 이제 천천히 눈을 뜹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찻잔 다시 잡고 한 모금 마십니다. 마시고 찻잔을 내려놓고 가만히 자기 차물이 목을 통해 쭉 흘러내려가면서 몸 흡수되는 거 한번 지켜봅니다. 자, 지켜보고 죽비를 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 중요한 것은 초대한 사람이 알고 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심리를 초대한 거야. 쉽게 말해서 내 속에 얽혀있는 그 사람과 얽혀있는 나의 심리를 푸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차방을 돌려서 그 사람 초대해서 차를 대접하고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죠. 내가 좀 잘못했다면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는 거고,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무리하게 대해서 이 차 한 잔 드시고 화를 푸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내 속에 맥혀 있는 심리를 푸는 거예요. 그런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심리 치유한다 좋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여기서 내 자기 중심주의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을 자비심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 두 번째 유형의 맹상이에요. 자, 세 번째는 뭔가 하면 공성이 지혜로 번뇌를 제거하는 것이다.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르쳐 드릴게요. 자, 차를 다, 우리 보살님 찻잔 하나 갖다 드리고 차를 또 명상 또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 참명상이 무엇이라는 게 좀 이해가 옵니까? 이렇게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좋아요.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했을 때, 그 고령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그 고경 선생이 가서 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일기에 그런 부모님을 초대해서 차를 대접을 하고 자기는 너무 기분이 좋았다. 오늘 부모님께 효도했다. 그 이 하나만 해도 효과가 있는 거죠. 싸웠던 친구를 초대해서 화해했다. 너무 기분이 좋다. 화 푸는 방법을 배웠다. 이랬는데 그 제목이 청소년 폭력 예방 명상 프로그램이에요. 그 하나만 해도 폭력 예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중학생들, 대학생들, 일반 사람들 대상으로, 고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도 그 논문 하나 써놓고 발표를 안 했어요. 사실은 뭐 차대회 한다고 해가지고 주제 발표를 하나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딱 논문을 썼거든. 썼는데 그 대회가 무산됐어요. 싸기 때문에. 그래 아직까지 그 논문은 잠자고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 이걸 해서 효과에 대해서 적어놓은 겁니다. 말하자면. 그 참명상이 굉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차 도구 없이도 자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앉아서 하는 거죠. 또는 차를 타고 가면서 혼자서 할 수 있는 거. 기대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차 도구 없이 할 수 있는 게 참명상이에요. 이게. 지금 이 도구를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지만은 조금 이해하고 나면 이거는 없이도 할 수 있구나. 내용을 알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유형에 대해서 한번 해보죠. 세 번째 유형은 어떻게 하느냐. 자, 내가 멘트를 한번 할 테니까 한번 간단합니다 이거요. 우리가 이게 사회 통찰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하는지를 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우선 통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자, 이 찻잔의 모양도 있고 색깔도 있죠. 그러면 이 찻잔은 실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체가 없다고 하지만 눈으로는 실체 없는 게 안 보이죠. 이 실체가 없다고 아는 건 던지면 깨지니까 실체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럼 실체가 없다고 알지만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손으로 만질 수 없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내가 던져서 깨뜨려서 확인하는 방법은 한 개 한 10,000원 이상 갖겠는데 경제적 손실이 오니까 우리가 사회 분석을 해가지고 경제적 손실도 막고 지혜도 개발하고 좋죠, 그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거는 도자기니까 흙이 필요하고 흙에다가 물을 넣어서 어떻게 반죽을 하고 반죽에서 물에 올려 모양을 만들고 이걸 그늘에 말려가지고 말르고 난 다음에 요 그림을 그리고 유약을 칠해서 불에서 구워냈다. 그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찻잔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것은 찻잔은 애초 처음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애초 처음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이거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던지면 깨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실체가 없다. 이런 이해고, 이런 이해를 뭐라 하면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사유하는 방법을 얘기해. 그러면 참명상은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죠. 네.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어깨 힘을 쭉 빼고 척추는 곱게 쉬었다. 고추 쉬었다 가면 안 됩니다. 곱게 쉬었고 시선 곳곳이 잠시 둡니다. 자, 그리고 앞에 찻잔을 봅니다. 찻잔을 보고 자, 손을 들고 찻잔을 잡아요. 이때는 행가가 들어갑니다. 자, 잡고 두 손을 쫙 드십시오. 이렇게 들고 가까이 다 당겨서
자,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 딱 잡고 있다가 빛깔을 보고 향기를 맡고 한 모금 마십니다. 다시 맛을 기억하기 위해서 빛깔과 향기와 맛을 기억하기 위해서 다시 자, 한 모금 마십니다. 그래 천천히 찻잔을 내놓습니다. 자, 그리고 딱 남고, 그러고는 이제 바로 우리가 사유를 해봅니다. 맛에 대해서. 이 차 맛은 혀가 없으면 맛이 없고, 차 물이 없어도 맛이 없고, 미각 의식이 없어도 차 맛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혀와 차 물과 미각 의식이 3자가 만났을 때 맛이 생기는 것이다. 이 맛이라 하는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구나, 실체가 있는 게 아니구나, 맛이 좋다고 집착할 것이 없고 맛이 나쁘다고 싫어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이게 더 나아가 봅니다. 차 물에는 차가 있어야 되고 차를 배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이다. 차를 배달하는 사람이 있다면 차를 듬는 사람이 있고 만든 사람이 필요하다. 차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차를 따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차를 따는 사람이 차 나무가 있어야 따지. 자, 차 나무는 자, 여러분 눈을 감으세요. 네, 감고 차방에 들어 앉았다고 생각하세요. 차방을 또 원래 차방에 앉아서 사용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자, 그리고 차 나무는 땅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살고 또 온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공간이 있어야 되고 햇빛이 있어야 되고, 햇빛은 태양이 쏘고 태양에서 우주 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차 맛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차를 맛본다는 이 사건은 우주적인 사건이다. 차 맛은 부분이고 우주는 전체다. 차 맛과 우주가 연결되어 있다면, 차 맛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주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차 맛과 우주는 동등하다. 차 맛인 부분이 곧 우주고 우주가 곧 차 맛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존재는 평등하구나, 분리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평등하다는 시각에서 이 세상을 봤을 때, 사회를 봤을 때 성추행이나 성폭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계층 간의 차별도 이건 문제가 있는 거고, 인종차별도 안 된다. 테러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환경 파괴하는 것도 인간이 욕심에서 분노에서 일어나는 거고, 이런 것은 다 불평등한 연계의 세계를 모르는 불평등이 오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오면은 다시 자, 천천히 눈을 뜨고 자, 찻잔을 잡고 다시 한 모금 마십니다. 자, 찻잔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그러자 다시 뜯어 차맛이 찬물에 목을 통해 쭉 흘러내리고 입안 찬맛이 가만히 지켜보고, 자, 지켜보고 자, 쭉 밀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차 맛을 통해서 어떻게 했죠? 삼라만성 우주를 하나를 깨뜨려 본 거죠. 그래, 이런 사유를 자주 하다 보면은 가정사 문제란, 사회 문제란, 국가 문제란, 인류 문제가 또 우주적인 문제 같은 이런 것들이 다 깨뜨려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윤리라고 합니다. 이 사유를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세계가 전부 다 이게 전부 연결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지 않고 부문과 전체가 다 평등하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이걸 지혜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는 것, 다른 말로 공성이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상호 의존관계에 있는 것은 독립된 개체라든지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공승의 지혜로 번뇌를 제거하는 것이다. 그죠? 뒤에 가면은 가족의 행복을 위한 참 명상, 가족관계 행복을 위한 참 명상도 바로 지금 이야기 이걸로 하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죠? 이 지혜를 얻는 방법이에요. 이 세 가지 유형, 세 번째 유형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차를 매개로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63페이지. 이제, 경계, 이것도 경환, 공화, 4단계가 있어요. 경은 거울인데, 첫 번째 거울을 왜 내셨느냐 하면, 이유가 있어요. 우리 마음은 번뇌 망상을 꽉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마음 거울이 안 나타나. 비추는 성질이 없어요. 깜깜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기에서는 뭘 하는가 하면은 내 마음 거울이 나타나도록 하는 게 첫 번째 무분별 거울입니다. 거울은 이렇게 비춰야 되는데 비추는 게 없어요. 번뇌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나면은 제대로 사물을 비출 수 있을까? 안 됩니다. 화가 나면은 우선 상대를 지받고 싶지 비추는 마음이 없어요. 내가 사물을 비추려면은 객관적인 입장이 돼야 되는데 객관적 입장이 되는 게 주관적 입장에서 가만두질 않죠. 상대를.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의 본성은 마치 뭐 같은가 하면 광석 속의 진금과 같아. 금덩어리 같아. 그래서 이걸 갖다가 광석을 깨트려야 돼요. 번뇌 망상이라는 광석을 깨트려. 집중 명상과 분석 명상도 막 깨트리면은 진금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본성인 진금이 나오는데 그때서야 이 진금이 제대로 빛을 발하는 거지. 빛을 마찬가지로 내가 번뇌 망상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사마타 위파사나 집중 명상, 분석 명상 또는 자비를 통해서 번뇌가 막 많이 없어지는 거죠. 금방 했던 거 있잖아요. 숨을 들이쉬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 또 상대방에 하고 자기 중심, 이기적인 중심적 상대방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서 전환하는 거. 지혜를 통해서 분석하는 거. 이렇게 하면 잘못된 생각이 다 어디 망상이 쫙 사라져. 사라지면서 뭐가 나오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이제 비추는 거울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차분해지고 이러면 상대가 막 욕을 하고 이러면 해도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분명히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재조명을 그 사람 입장에서 살펴보고 이렇게 저 사람을 이해하고 이렇게 비추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죠? 그래서 첫 번째 거울의 경계 이런 거예요. 거울이 나타나면은 거울이요. 더러운 모습이 와도 싫어하지 않고 깨끗한 모습이 와도 좋아하지 않네. 오감에 분별하지 않으나 목소리를 하지 말라. 그러니까 감정 없고 도토리 같은 다고 생각하지 말라요. 보이는 대로 반영하며 나다라고 하지만 나라고 할 수 없으니 비추는 자 또한 나가 아니네. 비추고 비치는 그것 무엇인가 하고 되돌아보는 거죠. 아니 죽기가 매끄러워가지고 내가 거울 이야기하면 놀래가 지갑 나왔다 했어. 자 66페이지 다시 자 시를 한 수 읊을게요. 내용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무분별의 거울이요. 느끼려고 하지 않고 감정도 붙이지 않고 생각도 붙이지 않고 의미 부여하지 않고 다른 것과 결부시키지 않고 없애려고 하지 않으니 드디어 말과 생각이 멈춰 무분별의 거울이 생겨 모든 것이 고정분기 실체로 보이는 모양이 사라지네. 이 무분별 거울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차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게 뭔가 하면 이렇게 잡고 들고 마시는 걸 하는 거야. 느끼려고 하지 않아요. 뭐 하려고 하는 마음을 멈추는 방법이야. 그냥
알아차리기만. 아, 느낌 딱딱은 알고, 부드러운 부드럽다 알고, 감정이 있으면 감정이 격하면 격하다 알고, 감정이 흥분은 흥분했다 알고, 그냥 알기만 하면 돼요. 얘기하지만. 그래 알아차리면은 그 이상 더 이상 더 감정을 더 붙이고 더 이상 느낌을 더 붙이려고 하는 일이 없어진다. 즐거운 감정은 즐거운 감정, 즐거운 느낌이 끝난다. 제가 그런 얘기했죠. 뭐 하려고 하는 마음을 다 멈추는 거죠. 의미 부여하는 것도 다 멈추게 되고, 결부시키려는 것도 멈추게 되고, 없애려고 하는 의도도 멈추게 되고, 다 멈추는, 알아차리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생기느냐 하면, 있는 그대로 보는 거울이 딱 생기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단계예요. 이런 걸 계속 반복함으로 해서 이제 번뇌 망상을 쫙 제거, 그 광석을 마치 망치로 막 부수고 중앙도수에 집어넣어가 녹이고 하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알아차림하는 방법이에요. 이 첫 번째 경계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알아차림을 잘 해야 된다는 이유가 그게. 자, 두 번째 단계에 가면 이렇게 됩니다. 자, 환 단계를 갑니다. 환이라고 하는 거는요, 실제 하지 않는 것을 있다고 착각하는 걸 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있다고 보는 걸 환이라고 해요. 이 두 번째 단계 이런 건 세상을 물에 뜬 달 보고 느끼는 것 없음 아니니 없다 현상 없다 착각하지 말라. 머릿속 생각과 말에 의지하여 호응 속 꽃처럼 존재한다네. 자, 이 보고 듣고 하는 이 세계가 없다고 얘기는 하지 말아라. 다만 존재하긴 하는데 어떻게 존재하느냐? 이 호응색 꽃처럼 존재한대. 뭐를 여기서 말하는 생각과 말에 의지해서 존재한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도저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과학적으로 얘기하면은 과학자들은 이 세계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는 세계라고 얘기를 해요. 파장으로 이루어진 세계예요. 과학자들은. 근데 파장이 눈으로 오면은 요 눈에 있는 광수형제 유전인자가 있어가지고 그걸 받아들여요. 이 과시광선이 눈으로 들어올 때 짧은 파장을 파란색으로 인식하고 긴 파장을 붉은색으로 인식하고 중간 파장은 녹색으로 인식한다는 거. 이 세 가지 삼원색을 더하고 빼기 수많은 색깔을 본다는 거죠. 그 말은 뭔가 하면은 결국 마음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사물을. 그래서 애초 처음부터 이 세계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걸 뭘로 의존해서 나간 자기 생각과 언어에 의존해서 이 세계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펼쳐진 것은 마치 여기에서 호응색이 꽃처럼 존재해요. 거기 무슨 꽃이 있어요? 눈병 난 사람에게만 꽃이 있어요. 거기. 그걸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실제 이제 명상을 하다 보면 그걸 알게 돼요. 아, 마음이 생기니 가까이 현상이 생기고 마음이 사니 가까이 현상이 사라지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얘기하는. 그래서 이 세계를 뭔가 환과 같이 보는 거죠. 환과 같이 실체가 없는 거죠. 환으로 보는 게 아니고 환과 같이 본다. 환으로 보는 거는 다 부정하는 거고요. 환과 같이 보는 거는 실체가 없다고 보는 거죠. 이 세계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환이요. 다시 한번 거울 속 미인이로다. 거울 속에 있는 미인과 같아요. 그 유명한 장자 얘기를 한번 할까요? 천하절색이 미인이 연못가에 이르니까 물고기들은 놀래서 다 도망간다. 물고기들은 미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 이게 장자에서 나오는 얘기. 마찬가지 거울 속의 미인이라는 것은 실물이 아니다. 그냥 환인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환이라는 말이 두 번째 경계예요. 이건 지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 정, 해 나오면 해 부분을 얘기해요. 해와 정은 앞에 경 부분에서 벌써 나왔다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딱 넘어갑니다. 69페이지 보십시오. 그래서 시를 한 소 읊었어요. 69페이지. 알아차리며 거울 만드는 마음이구나. 비친 모든 것이 호응에 핀 꽃이며 한 그대여 이 또한 마음의 모습임을 인도하니 본 모습의 마음이여 거기감 잊어버려 눈앞에서 잡힐 듯하니. 그러니까 알아차림하면 결국하면 알아차림 그거를 만드는 마음이다. 알아차림하면은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가르쳐 드리죠. 자, 그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찻잔을 잡고 차를 한 잔 마시고요. 자, 맛을 음미합니다. 찻잔 내려놓고요. 차 맛이 있죠? 자, 차 맛을 잘 보십시오. 자, 제가 묻는 말에 한번 대답을 하십시오. 입 안이 보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세 사람 계시네. 입 안이 보이면 마음에 눈이 생긴 거예요. 내가 차 맛을 음미하는 알아차리면 차 맛이 어떻다고 알아차리는데 입 안이 보이는 것, 치아 모양, 혀의 모양, 목구형 모양 이 다 보여야 돼요. 그러면 알아차림이 잘 됐구나. 근데 이런 분은 걸어가면은 발바닥 감각 알아차림 하면은 발바닥이 보여요. 예. 저는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제 앉아 있는 모습이 다 보여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뒤에 안 보이는 부분까지. 이런 걸 알아차림에 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보고자 하면은 서울역도 보이고, 강화문도 보이고, 다 보여요. 요 주변은 다 보여요. 얘기하죠.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보는 거죠. 그럼 보이는 것은 내가 사물을 봤기 때문에 영상으로 내 기억입니다. 보이는 것은. 기억이 이미지화돼서 그 기억을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죠. 근데 입 안도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면 입 안이 보이면 알아차리면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이 행단선을 해야 돼요. 자, 집에 가서 하루에 한 2, 3분씩 연습하세요. 2, 3분만 연습 많이 안 해도 돼요. 심심하면 차 마실 때마다 잡으러 가면 천천히 이게 천천히 해야 알아차림이 잘 돼요. 빨리 하면 알아차림이 잘 안 돼요. 천천히 마시고 내려놓고 이걸 반복 연습을 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차를 음미할 때 다 맛을 음미하면 하다 어느 순간 이 말이 보면 내 알아차림 잘 되구나, 마음이 눈이 생겼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알아차림이 심화가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그 마음골에 비친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 하는 걸 알게 돼요.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여기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 이 판이라고 하는 걸 알고 보면 내 마음의 모습이다 이거죠. 다른 게 아니고 마음이 만든 것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 원효 스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선 신호소에서 뭐라고 수행을 하다가 마군이나 귀신이 나타나면 오직 마음뿐 다른 경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귀신이고 다 사라져버린다. 귀신도 자기 마음의 투영이라는 거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온다 하더라도 내가 그 오는 대상을 귀신으로 내가 인식을 하면은 그 귀신이 되는 거예요. 결국 내 마음이 그 대상을 덮어 씌워서 본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찻잔하고 찻잔 탁 던지면 깨져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하면 찻잔하면 이미지 거리가 던져보시면 깨집니까? 안 깨지죠? 그러면 이걸 찻잔이라고 하는 이것은 진짜일까 가짜일까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럼 내가 생각하는 찻잔 깨지지 않는데 실제 찻잔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이거 찻잔 맞아요? 맞다고 분 계시네. 그러면 제가 얘기할게요. 찻잔 여러분 보고 찻잔이라고 말해달라는 적이 있긴 있어요? 없죠? 그렇다면은 찻잔이라는 언어는 우리가 붙인 거예요. 자, 찻잔 떼내립시다. 찻잔 이름을 떼내고 이걸 뭐라고 하죠? 네? 도자기. 네? 찻잔과 같은 모양의 도자기. 그러면 또 요 물건에 또 이렇게 찻잔같이 생긴 도자기라고 이름을 말해달라는 적은 나는 없는데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름을 또 제거해야 되겠죠.
그럼 이거 뭘라 불러야 되죠? 어떤 언어로도 이것을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과감하게 다 약속을 한 거야. 찻잔을 합시다 하고 우리 찻잔을 부르는 거야. 그래서 뭐가 저기 온다, 기운 같은 게 오면은 자신도 모르게 거기다가 뭘 덮어 씌우는가 하면은 산발한 머리를 덮어 씌우고 흰 옷을 덮어 씌우고 지금 조절 흘리는 거 덮어 씌우고 귀신이야! 이러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그래서 그걸 누가 자기가 했다, 이게야. 근데 우리 교수님이 그건 자기가 마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마음 다른 경계가 없다고 알면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온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덮어 씌워서 보지 말자 하는 얘기. 그래서 이제 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런 착각이 이제 안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목길이 걸어가는데 저 어두컴컴하다 이러면 뭐 날 것 같아 이러면 삐죽한 거 보이면 깜짝 놀래가지고 누가 뭘 들고 나온 같이 착각을 하거나 귀신으로 나오는 것 같이 착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 실제로 찾아보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명상을 하다 보면 지금 마음이 만드는 거구나. 이거 속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딱 들면은 상당히 진전이 되는 거죠. 얘기하자면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 않아. 쉬워. 그래도 이제 그 귀신이 안 사라지면 어떻게 하지? 이러면은 원효스님 그 다음에 딱 이렇게 보살기 계목을 이용하면 됩니다. 귀신들은 다 부도덕한 놈들이다. 그러니까 이 살아생전에 도덕성이 없는 놈이에요. 도덕성이 없는 놈들이 죽어서 귀신이 되기 때문에 보살기 계목을 이용하면은 양심이 찔려서 다 도망가버립니다. 그래서 마군이고 귀신이고 받아들지를 못하고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대선 귀신은 소에 보면 나와요. 그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모양 보이고 색깔 보이고 이런 건 전부 내 마음에 투현해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0페이지. 자, 공 봅시다. 공은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뭐죠? 관념인 줄 알았지만 공은 세계로 내 마음의 본성이 공성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될 거 아니에요? 모든 건 마음의 투영이면 환이라. 환을 보는 것은 마음을 보는 것. 내 환을 본다가 내 마음을 보는 것이다. 안과 밖에 없는 마음이 공이로다. 안과 밖에 없는 마음이 공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실체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공을 아는 지혜요. 공과 짝을 이룬 물에 물을 탄 듯하니 무경계 무분별이라 공 또한 공하도다. 공 또한 공하다 하는 말은 좀 심오한 면이 있는데요. 공성을 내가 초점 맞추다 보면 공이라 하는 이미지가 생긴대요. 그런 걸 의탁이성이라고 그래요. 그래, 공과 닮은 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공과 닮은 공이 나타나는 것은 타를 의지해서 일어나는 성품, 의탁이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래서 그 공도 또한 공하다. 그래, 공 또한 공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어디에 나오느냐면 해시밀경소에 나옵니다. 호공이 햇빛 가득하며 어느 문자 따라 생각 따라 세상과 삼남만 우주 나타나니 마음공 강하여 대자유인 되리. 다 알고 보면 호공 햇빛이 쫙 비추듯이 모든 텅빈 속에서 무가신 삼남만 우주 다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이 다 만든 세계야. 그것도 역시 뭔가 하면은 인연 따라 나타나는 걸 자립하는 게 하나도 없어. 인연 따라 나타나는 자립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건 바로 공하다고 보는 거죠. 그 자체도. 이 모양과 색깔이 그대로 공이다면 색적시 공, 공적시 색이라고 반대성이 얘기는 그대로예요. 여러분 환영인 줄 어떻게 알아요? 가르쳐 드릴까요? 자, 가르쳐 드리죠. 이것도 1차 명상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말로 할게요. 현재 이 순간을 기준으로 해서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라. 기억으로만 존재하죠.
기억으로 존재하는 반영이에요. 자, 이 순간을 기준으로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죠. 그럼 현재 앉아있는 이 순간이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럼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 미래를 추상하지 말라, 이런 소리 아니에요. 과거를 생각을 해. 그 생각의 내용이 과거지만 생각 자체는 뭐예요? 현재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내가 설계를 해. 설계 내용은 미래지만 설계하는 그 자체는 뭐예요? 현재예요. 이해가 되시죠? 현재 순간이에요. 그래서 항상 현재 이 순간만이 진실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과거는 존재다. 미래도 없어요. 현재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과거, 현재, 미래를 딱 나눠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만든 거죠. 그래서 뭐라 얘기하는가? 3세 과거, 현재, 미래도 지금 마음이 만드는 거고, 또 공간적인 무조, 욕계시키 무색해도 마음이 만드는 거고, 전부 다 마음이 만드는 거예요. 마음 하나만 알면 다 돼요. 그냥 이게 공무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72페이지 보면 또 시를 한 수 더 써보세요. 땅을 파면 판만고 호응이 나타난다. 땅을 파거나 안 파거나 그 자체가 호응이다. 자, 땅을 파면 호응이 나타나죠. 호응은 어때요? 물질과 상대돼서 나타나는 건데, 공이라 하는 것은 호응이 아니란 뜻이에요. 땅을 파거나 안 파거나 그 자체가 독립되어 자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걸 실체가 없어서 공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찻잔을 부수고 가루로 만들고 후 불면 찻잔은 호공이다. 찻잔을 부수거나 안 부추거나 그대로 공이다. 이 자체가 그냥 공이, 실체가 없다. 우리 분석해봤다는 사유를 해가지고 상호 우정 관계를 다 공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건 상호 우정 관계니까 그 자체 공이라는 뜻입니다. 공이라 하는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뜻이에요. 뭐로 결정이 안 돼 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 화, 기초사람의 화입니다. 꽃이요 공의 깨달음이요 꽃잎의 중첩이요 진리의 표현이로다. 보리 씨앗이요 중생 가슴속 부처 삭태오니 유전이 붓다로다. 보리심이요 불수에 피어나는 용꽃이로다. 이 말은 꽃은 깨달음을 표현하기도 해요. 모든 꽃이 중첩되는 상호 우정관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 우주 삼단만상이 전부 다 꽃의 중첩과 같은 거죠. 그래서 진리 표현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만약 굳이 하나 더 넣으면은 삼단만상 우주라고 해야 되죠. 우주의 표현이에요. 다른 말 안 그래도. 자, 이 보리 씨앗이라고 하는 꽃은 어때요? 꽃은 깨달음의 씨앗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보리의 씨앗이다 하는 말을 쓰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 마음속에 탁 뿌린 나중에 살이 들어가서 부처가 되죠. 그냥 유증이 붓다로다 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꽃이에요. 서로 중첩되어 있지만 이것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왜? 꽃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꽃이 원인이 돼서 열매를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자체가 우리에게 뭘 갖다 줬냐고, 진리 속에 사는 이 중생들이 결과성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유증이 붓다로다 하는 말 그런 거지. 그래서 보리심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내가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는 말. 그리고 내가 효과를 구제하기 위해서 위험을 깨달음을 구하겠다는 게 보리심이에요. 근데 이런 마음을 내는 거는 불속에 피어난 용꽃이라고 하는 말은 거의 불가능한 건데, 불가능한 거죠. 불속에 무슨 꽃, 용꽃이 필 수 있어요?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건 실현하는 사람들은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 다음 76페이지. 자, 시를 또 엎었어요. 꽃이요 꽃잎의 정체 부분이 꽃 전체가 부분이다.
꽃잎은 그런 거죠. 아까 제가 차 맛을 통해 우주 갔다가 돌아오면서 어때요? 모든 전 부근의 전체 부근이 그랬죠. 바로 그걸 진리를 얘기합니다. 꽃이요 알의 가고 엄의 바람이요 아름다움의 품은 내미고 꽃이요 그물망이며 공성의 외침이며 꽃이요 안과 밖의 모든 속바의 벗어남이며 깨달음의 표현이다. 이게 최종의 이런 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세계를 그대로 표현한 것이며 동시에 꽃은 반드시 열매를 맺기 때문에 보리심을 일으키면 보리심이 꽃이 되어가지고 깨달음의 열매가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생사해탈하는 대자유를 얻게 되죠.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경환, 공환 이 네 단계가 항상 있다. 여러분들이 이걸 근거해서 수행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행다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네. 이제 행다선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명상을 올면서 해가면서 또 진행을 할게요. 질문 없어요? 너무 어려워서 그러나? 예. 아까 선생님이 그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사람이 부딪히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번뇌라고 했는데 그 번뇌의 그 뿌리는 어디에? 어리석음에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 잘 생각해보면 알 거야. 욕심이 생겼다. 근데 백화점 갔더니 참 이 사고 싶은 물건이 딱 있는 거야. 딱 있는데 그 백화점 한 바퀴 돌아도 정말 그거 마음이 들고 그 다른 건 눈이 다 안 보인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은 이제 그 물건 누가 다른 사람 살라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 자기가 먼저 탁 뛰어가 탁 취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욕심이 탐욕인데 그 특징이 탐욕의 특징이 뭐냐면 그 가지고 싶은 물건만 딱 보여요. 그 물건이 독립된 쪽으로 다른 거 비교해도 훨씬 뛰어나고 내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화가 날 때는 어떨까? 화가 나면은 그 화가 나겠구만 그 사람만 보여요. 다른 건 안 보여요. 역시 고정돼 있고 다른 건 분리돼 있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 같이 보여요. 화를 내도.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연애 시절에 축구 본 사람 애인을 보면 그 사람만 뛰어나게 보여. 다른 건 안 보여요. 미국에서도 그걸 실험을 했어요. 애인 사진하고 그보다 훨씬 잘생긴 미녀들 촥 카탈로그가 다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남자는 자기 애인이 훨씬 못생긴데 불구하고 애인을 훨씬 더 예쁘다고 보는 거죠. 얘기하자면 여자에게도 미남 얼굴 쫙 보여줘도 자기 애인이 훨씬 잘생겼다 이래 본다는 거야. 미국에서 실험을 그걸 콩깍지 이론이라고 그러는데 그 콩깍지 이론이거든요. 근데 화가 나도 똑같아요. 애인한테 막 화가 나도 안 보여요. 애인만 보여요. 그래서 이런 걸 뭘 얘기하는가 하면 내 밖에 따로 사물이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스스로 존재하는 같이 늘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상은 거기서 뭐가 일어나냐 탐욕과 분노가 일어나요. 좋은 건 가지려고 싫으면 밀치내고 이러는 거. 그런데 이제 딱 바꿔서 생각해요. 모든 상호존 관계를 갖고 있구나. 독립된 게 아니네. 분리된 게 아니네. 시간적 매 순간 변하네. 이렇게 딱 아는 순간 이런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은 벌써 삶의 태도가 싹 바뀌어버리죠. 어떻게 바뀌어요? 화를 안 내요. 웬만해서. 욕심 부리지도 안 해. 그래서 백화점에 가도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사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딱 떨쳐버려. 내 생각 필요 없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상대 나를 막 화나게 착 찔러대도 화를 안 내요.
그 사람은 독립된 개체를 안 보이기 때문에 관계성이 보기 때문에 이렇게 싹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1000만원짜리 도자기가 있다. 애가 탁 건드려 깨뜨렸다. 그러면은 어머니 와가지고 이렇게 아이를 막 머리에 탁 집어갖고 이게 얼마짜린데 이게 얼마짜린데 이게 짜증을 내면 때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도자기에 깨질 성질이 있고 이런 실체가 없다고 알면은 아니 1억짜리 도자기 깨뜨려도 얼른 아이 너 나한테 안 다쳤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벌써 이게 다르다고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탐욕과 분노가 일어나면 내가 세상을 고정되어 있는 걸 보고 분리되어 있는 걸 보고 어떤 실체를 보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지. 그게 어리석음에 쏜다는 거지. 그래 시간적으로 변하고 공간적 상호 의존이고 평등하게 보는다고 하면은 이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는 지혜를 얻는 공부지 어리석어질 놓고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자유로워질 갖고 공부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죠? 또 뭐 질문 있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수행 끝날 때 첫째 장에 우리 수행의 망간을 또 한번 다져봅시다. 수행 끝날 때 오늘 수행을 통해 얻은 공덕이 나와 이웃의 기쁨과 평안한 마음으로 행하기를 바라며 번뇌가 사라진 마음의 힘이 나와 이웃에게 퍼지기를 바랍니다. 일상생활에서 수행 과정에서 번뇌가 사라진 기쁨과 평안한 마음 일상에서 다른 마음보다 먼저 수행합니다. 네. 자, 끝냅시다. 수고했습니다. 듣는다고. 감사합니다.